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우리 채널의 가장 큰 목표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번 상승을 하고 그 이후 나타나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하여 재차 상승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한 주가는 크게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과 하락 구간으로 구분되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승한 주가는 눌림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거나 눌림이 아닌 하락을 시작하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재차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조정 구간이나 이 하락 구간에서 나타나는 차트의 흐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승 이후 나타나는 흐름이 이렇게 눌림목 구간인지 혹은 이렇게 하락의 초입인지 구분하여 눌림목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이 구간이 눌림목인지 하락의 초입인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거래량과 회사의 상황, 캔들의 패턴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근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가격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거나 혹은 어떤 가격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단독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의 주력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21년도 주력 종목으로 1월 5일에 새 종목 카카오, 현대차, 대우건설을 선정해 드렸는데요. 카카오는 내일 1차 수익 실현을 하겠으며 추후에 나올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재무적인 상황이 개선되어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며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로서 2차 상승을 예상하며 여기 검은 실선 구간을 뚫어줄 때 이때 1월 4일에 매수하였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재차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런 의미 있는 가격을 돌파해 줄 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하였는데 카카오가 그렇죠. 카카오가 지금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린 겁니다. 똑같죠?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한번 하락을 준 뒤에 재차 상승할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5% 정도 수익 중인데 내일 한번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힘이 예전 1차 상승에 비해 많이 떨어져 보여요. 우선 가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가야 할 자리에서 상승을 멈추고 떨어졌는데요. 일단은 카카오는 1차로 전고점인 20년 8월 31일 이 부분 혹은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반등의 기회를 노릴 듯 합니다. 지금은 차트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다시 바로 상승을 이렇게 이어주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1차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상승하면 다시 눌러줄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해요. 사실 아직은 21선 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죽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1차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갈 자리에서 못 가고 있고 단기간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으니 혹시 더 오르더라도 미련 갖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재진입 시점은 추후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입니다. (1월 5일) 주력 종목 선정 후에 월봉으로 12년 5월 고가
이 부분에서 1차 매도를 말씀드렸었죠. 분할 매도하셔도 되고 모두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재진입 시점을 단독 영상에 남겨드리며 2차 매수 타점을 엿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2021년 1월 고가인 28만 9천원을 당장 보러 가던 못 가던 지지선을 세 군데 말씀드렸어요. 그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12년 5월 고가에서 이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매물대 구간인 17만 5천원 근방이죠. 그 구간까지 내려오고 반등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봉상 이 갭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이 구간에서 모아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 모르나 본데 지금 현대차 애플카 협업 무슨 얘기야? 폭락 중인데 무슨 재매수 타점이야? 라고 물어보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월봉으로 98년도 이후에 12년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까지 약 7, 8년간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한 7, 8년 동안 현대차가 매출이 계속 하락하거나 회사가 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가성비 좋은 차로 포지션을 잘 잡았고 매출도 꾸준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까요? 여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줬을 당시가 아마도 지금 내연기관차의 캐시카우, 즉 산업 성숙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권 구간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따른 주가 변동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내연기관차의 성장 동력이 없다고 시장에서 판단했을 거예요. 내연기관차가 더 이상 기술 발전할 게 있나요?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나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때 앞으로의 대세는 친환경 미래차였죠. 더 이상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져가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만큼 주가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회사가 줄 수 있어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애플카와의 협업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지금 현대차의 대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수년간 떨어진 주가가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이렇게 급속도로 끌어올렸을 때는 현대차는 지금 가솔린 디젤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즉 미래차를 생산하는 회사로 시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래차를 만들 회사가 있나요? 현대차, 기아차가 유일하죠. 애플카와 협업이 되던 안 되던 전기차, 수소차는 출시됩니다. 시장은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회사의 주가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다 됐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술력이 늦다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엔 출시하겠죠. 몇 년 후 일이더라도 지금부터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을 보면서 차트로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런 상승과 하락의 한 사이클이 끝나면 이 사이클이 다시 반복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연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1998년 12월 이후에 한번 상승을 한 이후 하락, 그런 다음에 반등, 그런 다음에 재차 하락.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큰 상승 이후에 하락, 반등해진 이후에 하락. 지금 또 이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중입니다. 물론 이런 구간에서 나타나는 차트의 흐름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눌림목 구간과 하락 구간이 반복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월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의 현대차 주가가 상세하게 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정고점에서 한번 돌파할 때 이렇게 한번 눌러 주었죠.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고점 부분에서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고 반등을 할지, 혹은 이 구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을 주다 반등을 할지, 혹은 일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지, 어차피 상승 흐름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 큰 상승을 해주었을 때 이 초입 구간 있잖아요. 지금 그 구간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해준다면 이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어차피 상승할 거면 아무 때나 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살 거면 차트를 왜 봅니까? 그렇죠? 차트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하지 않으면 이런 고점에서 매수하여 이런 하락 조정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돼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큰 하락 조정을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염두에 두시고 꾸준히 리뷰해 드릴 테니 재매수 타점을 잘 보고 있자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무조건 홀딩입니다. 애플, 협업 신경 쓰지 마시고 홀딩하세요. 이런 조정 구간이 몇 달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상승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재 조선 건설 분야가 수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세우려는, 상승 추세로 돌려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21년도 주력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는데요. 건설주 중에는 대우건설, 조선주 중에는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이 제일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우건설은 1차 매수 타점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이때였죠. 지금 매수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시원하게 눌림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한 주만 매수하여 관망 중인 상태이고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1년도 우리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종목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21년도 주식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의 큰 상승과 함께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오지 않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카 신경 쓰지 마시고 정해진 매수 타점에서 좋은 가격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